이번 시간에는 그 물질 속의 정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전하가 없는 그 원자 속에, 그러니까 원자 속 그 이 전기장 속에 그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원자를 놓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얘가 그 플러스 안에는 어쨌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전자가 전기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짝 이렇게 어긋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편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극된다라고 하는 요 편극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극된 어떤 그 쌍극자 모멘트 전체를 합친 거를 우리는 편극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극된 물체 속에서 정전기장이 그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이 하나의 그 쌍극자가 이게 약간의 편극이 되면은 이제 거기 쌍극자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편극된 쌍극자가 그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의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를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 P, 여기 P라고 하는 건 전하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쌍극자 사이의 거리 D를 만들어지는 그 벡터였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은 그 이 같은 방향을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이 전위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 내적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개를 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하고요. 결론만 얘기를 해주면은 이 편극된 물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 이 전위가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은 그 결과를 써주면요. 4파이 입실론 제곱. 여러분들 이제 교재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요 똑같은 노테이션 쓸게요. 이게 R입니다. R분의 1에 P, D, A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V R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식을 잘 보면요. 얘는 뭐냐 하면은 그 요런 면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쓸게요. 요거를 다시 쓰면은 P 도트 N, DA의 방향을 이제 N이라고 해주면은 요거 D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식은 뭐냐면은 요런 크기를 가진 그 면 위의 전하 밀도라고 볼 수 있죠. 요런 크기를 가진 면전하 밀도를 가진 놈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전위. 얘는 요만한 크기를 가진, 이건 부피니까 부피 전하 밀도를 갖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요 마이너스하고 요거 값을 그 갖는 부피 전하 밀도를 갖는 그 어떤 분포에 의해서 만드는 전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극된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편극된 물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런 크기를 가진 면전하 밀도가 생기는 전기장과 요런 크기를 가진 그 부피 전하 밀도가 생기는 전기장의 전위, 그거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전기장이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그 원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하 분포가 아니라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분포라고 해서 요거를 속박 전하 밀도, 속박 면전하 밀도라고 부르고 요걸 속박 부피 전하 밀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극된 물체가 만드는 전위 또는 전기장을 그냥 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면전하 밀도, 이렇게 써 있는 부피 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위 또는 전기장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전위를 구하나 전기장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박 전하 밀도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구하면 되죠. 전기장 구하는 거는 우리가 좀 그 가우스 법칙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안 썼네요. 처음에 얘를 하나를 집어넣어 주면은 고르게 편극된 반지름 아린 공이 만드는 전기장. 이거를 이제 구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그 편극이 이제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편극 전하밀도를 편극 그 를 요거라고 이제 예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인 공에 이와 같은 위쪽 방향으로 그 Z축을 이제 여기를 이제 Z축을 잡아주면은 이런 그 값을 갖는 걸 쓰죠. 그럼 이 크기는 뭐냐면은 이 P가 일정하니까 다이버전스 마이너스 P 이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또 이거를 쓰지 N은 이제 그 Z축 여기 Z축이 아니라 R 방향이니까 P는 Z 방향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P를 제가 왜냐면 대문자를 쓸 때는 소문자를 쓰니까 대문자는 좀 이렇게 왼쪽을 P쪽 튀어나오게 할게요. P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속박 전하 밀도가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앞에서 이 속박 전하 밀도를 이런 놈을 갖는 그런 상태에서의 전위 이걸 구하는 문제를 앞에서 그 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걸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앞을 찾아서 할까요? 뭐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 비슷한 예를 쓸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물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편극이 되게 되면은 그 편극된 것 때문에 생기는 또 이제 전하 그 뭐 가상의 전하 밀도가 가상은 아니고 실제 하는 어떤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어떤 총 유전체 안에 들어있는 총 전하 밀도는 어떻게 쓰는 요거를 이제 로라고 쓰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유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편극에서 생기는 거를 속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은 이 가우스의 미분꼴 형태 전기장 E는 엡실론 제로분의 로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 위해서 위 C하고 합쳐버리면요. 로는 입실론 제로의 에비던스 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로 자유 더하기 속박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유는 마이너스 로 아니 자유가 아니라 속박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로 자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왼쪽으로 보내서 합쳐버리면은 다이버전스 입실론 제로의 2 더하기 p 요거를 우리는 로 자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이 전하 밀도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유전체 속에서의 그 뭐 가우스 법칙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D라고 써서 얘를 대체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 벡터는 epsilon 0 2 더하기 P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D는 이렇게 그 가우스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분꼴로 바꿔주면은 D 이거는 전하니까 자유 뭐 안쪽에 있는 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간단하게 그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선전하 람다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 도선이 그 반지름 A인 절연 고무에 쌓여져 있을 때 그때 전기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우스면을 잡아주게 되면은 그 가우스면을 잡아서 얘가 이제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을 그 대체 전기장을 이용한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켜 주는 거죠. DA는 Q 자유 인 이렇게 쓰면요. 왼쪽은 당연히 그 수직한 방향이니까 왼쪽 오른쪽 면에 대해서는 적분이 0이 될 거고 살아남는 거는 원통 면에 대해서 살아남죠. 그래서 이 거리를 S라고 해주면은 2파이 S 곱하기 L 이게 그 면적이 되죠. 그다음에 D 이거는 요 속에 들어있는 토탈 자유전하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원래 있었던 전하 그는 람다 그다음에 곱하기 길이 L이 되겠죠. 그래서 요 L 없어지면은 D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S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이 바깥쪽 방향 단위 벡터를 S라고 해주면은 S. 보통 우리 R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건 2파이 R분의 람다의 R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절연층 밖에서는 당연히 P가 제로잖아요. 밖에서는 P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E는 우리가 D를 뭐라고 썼냐면은 제로 2 P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입실론 제로 2가 파이 R분의 람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전기장 2는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바깥쪽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은 가우스 법칙을 세워도 돼요. 근데 이제 내부는 뭐냐? 절연층 안은 P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적용시킨 예를 하나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선형 유전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선형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 P하고 같은 그 방향을 띠고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선형 유전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밀도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하고 이렇게 나란할 때 그때
그 비례상수를 입실론 제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카이 전기라고 부르는 이 카이 전기를 우리는 전기 감수율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나중엔 또 카이 잘 안 쓸 거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워줘야겠죠. 일단은 P를 입실론 제로 카이 전기 2 이렇게 되는 물체를 우리는 선형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D를 뭐라고 정의했었냐면은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가 입실론 제로 카이 전기 2였으니까 2를 묶어주면은 입실론 제로에 1 더하기 카이 전기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 그 대체 전기장도 이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뭐 우리 이제 그런 물질만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뭐라고 쓰냐면은 입실론 제로에 1 더하기 요 값을 우리는 입실론으로 정의를 해서 이 대체 전기장 D가 입실론 2라는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입실론하고 입실론 제로하고의 B, 그 카이 전기가 그 이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 1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는 입실론 상대라고 썼었는데 또 다른 많이 책은 또 K라는 값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우린 뭐라 부르냐? 유전상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냐면은 입실론 제로 진공 상태의 유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비율로 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는 그 문제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반지름 스몰 a인 금속공에 전하 Q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금속공이고요. 여기에 전하 Q가 들어 있습니다. Q가 금속공이니까 Q가 표면에 분포하겠죠. 그리고 요게 반지름 B인 유전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체는 선형이고 그 다음에 유전율이 입실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심에서의 전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문제를 풀기 전에 계속 마음이 걸리는데 얘를 안 한 게 다시 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이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었던 거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구좌표계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V R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A에 L에 R에 L승 더하기 B에 L에 R에 L 더하기 1승분의 1에 PL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저거 뭐야 편극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얘가 그 속박 전하가 어떻게 있는지를 가지고 환산시킬 수 있다 했으니까 다이번스 제로가 얘니까 로 부피 전하는 제로고 연전화 밀도는 시그마라는 값, 그 P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은
이 전기장 값이 아웃 수직 방향 2 인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 속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1 p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는 요런 어떤 그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 이 전기장을 구하면요. 얘를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를 미분하면 전기장이니까 그 라운드 V 아웃 라운드 R 빼기 라운드 V 인 라운드 R R 이퀄 R에서 요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P의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R로 미분해 주면은 결국에는 그 이 뭐가 되냐면은 외부에서 그 라운드 V 라운드 R은 요 식을 미분해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L에 AL에 R에 L 빼기 1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L 더하기 1에 R에 L 더하기 2에 B에 L 그 다음에 PL에 사인 세타 이게 이제 R 이퀄 R일 때죠. 그럴 때 이게 실론 제로분의 1 P 코사인 세타. 그게 결국에 뭐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 이퀄 1만 L 이퀄 1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서는 사실은 V 아웃 같은 경우는 V 아웃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서 R의 L승 텀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AL 0이 돼야 되고 V 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AL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만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를 여기다 써주면은 바깥쪽에서는 그 L이 그 A가 L이 그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값만 살아남게 되니까 마이너스 L 더하기 1에 R에 L 더하기 2승에 B의 L승 P1 코사인 세타는 1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앞에 AL 값을 해주면은 L은 1이니까 A 여기도 1이 되겠네요. A1에 R에 잠시만요.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1이라) 했으니까 얘가 2가 될 거고요. 2에 B의 1에 그 다음에 R에 1이니까 제로승이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쏘리 오른쪽으로 써야죠. R에 1 여기서 1 더하기 2니까 3승분의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는 앞쪽으로 꼭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도 필요 없네요. 1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VR 인 같은 경우는 B가 제로니까 A만 살아남아서 여기에서 L은 1이니까 A1하고 R에 1 빼기 1승이니까 0승이니까 1이죠. 결국엔 살아남는 거는 A1만 살아남겠죠. A1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네. 전기장은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놈이 입실론 제로분의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계 조건이 있죠. 뭐냐면 우리 경계 조건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전위가 연속. 요 밑쪽에 있습니다. 전위가 그러면 전위가 연속이면은 그 앞에서 이거를 그 Vout은 1만 살아남았으니까 A1 R V1은 A가 0이라 때가 B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B1에 R에 1 L 더하기니까 2승분의 1 곱하기 PL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만 살아났죠. 코사인 세타. 이게 Vout이고 V1 같은 경우는 A1만 살아남으니까 A1의 R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Vout과 V2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전위가 R에서 연속이라는 걸 해주면은 B1의 R 제곱분의 1은 A1의 R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주면은 요 식하고 요 앞에서 구했던 전기장의 수직 성분의 차이가 그 입실론 제곱의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 주면은 요 두 개로부터 A1과 B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1이 뭐가 되냐면은 3 입실론 제로분의 P 그다음에 R 삼성이 되고요. A1은 입실론 제로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좀 공간을 남겨놓을 걸 그랬네. 빨간색 그냥 쓸게요. B1이 3 입실론 제로분의 P R 삼성이니까 B1은 뭐가 되냐면은 3 V 아웃은 공간이 너무 적어.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B1이 입실론 제로분의 P의 R 3승 곱하기 R 제곱분의 1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는 3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P R 3승 R 세타. 그 다음에 V2는 A1이니까 3 입실론 제곱분의 P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그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전위를 구했으니까 그 전기장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새로 뺄 거 그랬는데 페이지를 하나 늘려놓을게요. 괜히 전기장을 전위를 다시 쓸게요. 전위 R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아까 왜 안 넘어가지 앞으로 앞에서 이는 3 입실론 제로분의 P R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3 인을 보통 여기다 쓰나 3 입실론 제로분의 P R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뭐 갖다다 붙일까요? 그 다음에 클 때는 뭐가 됐었냐면은 3 입실론 제로의 P의 R 제곱의 라지 R 3승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내부에서의 전기장.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그 여기에 그 평극 밀도 P로 되어 있는 반지름이 R이고 이런 물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전위가 이런 값을 따지니까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죠. 그레디언트 V는 뭐 R로 미분해 주면 뭐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냐면은 내부에서는 이거는 Z 마이너스 라운드 Z. 왜냐면 R 세타가 동시에 있으니까 요거를 해주면은 좀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P 그 다음에 Z방향. Z방향인데 P가 Z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P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V 아웃은 이거 그 구좌표계에서 이 그레디언트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 모습을 볼 게 아니니까 V 아웃만 따로 뭐 좀 보도록 할게요. V 아웃은 3 입실론 제로분의 P의 R 제곱분의 라지 R 3승 사인 세타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시 잘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3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라지 R 3승으로 바꿔주면은 P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냐면 3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3승의 P하고 그다음에 K 여기서는 뭐 그 P가 K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 아까 R 방향 요거였죠. 그러니까 요렇게 단위 벡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에 R 제곱분의 P 도트 R 요거 기억하나요? 요게 뭐였냐면은 이 뭐라 그래야 다이폴 모멘트 다이폴이 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이 생각 안 나지? 이 전하가 두 개 분포된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쌍극자 모멘트 P가 만드는 전기장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 대문자 P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문자 P고 요거를 다시 잘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두 개가 똑같이 놓다고 보면은 요거를 사실은 여기 아니라 4파이 epsilon 제로에 1에 라지 R 3승 4파이분의 3 이렇게 R 제곱분의 P 도트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4파이 R 3승 P 요것이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V 아웃의 모습은 이 모멘트가 만드는 전이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극된 그 선형으로 편극되어 있는 요거 이런 어떤 P를 가진 이런 유전체 유전체가 아니라 편극된 물체가 들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반지름 R인 그 공이 만드는 전기장은 외부는 이런 쌍극장을 만드는 그 모습이니까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가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전기장의 모습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반지름 스몰 a인 공에 전하 q가 들어있을 때 그때 이것의 반지름 b 유전율이 입실론인 선형 유전체가 둘러싸고 있을 때 중심에서의 전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구할 때 앞에서 어떻게 되면 전위를 구하면 전기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에서 전위를 구하면 전기장을 알아야 되는데 전기장을 구할 때 이 대체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겠다라는 게 여기서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요, 가우스 법칙이 DA는 Q 속박인 요게 이제 그 속박이 아니지 갑자기 속박이 아니라 자유였죠.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체 안에 어디든지 어딘 상관없어요. 잡아주게 되면은 D 곱하기 DA는 이게 9니까 9의 권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 그리고 이거는 내부에 금속 공전에 Q가 있으니까 Q가 되겠죠. 그래서 D는 뭐가 되냐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선은 9 같은 경우에는 금속구라 그랬으니까 이 내부에서는 당연히 전기장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하고 여기 유전체 사이하고 요 바깥하고 거기에 전기장만 구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입실론 2 이렇게 됐었으니까 우선 맨 바깥에는 이 유전체가 없으니까 P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R이 이 B보다 클 때 이때는 D는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요걸 쓸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이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이때는 P가 제로가 아니에요. P가 제로가 평균 밀도가 제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D는 입실론 2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전기장 2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을 구하면은 우리는 전위를 구할 수 있죠. 전위는 V는 마이너스 전기장 DL, 여기는 DR이니까 DR로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여기 0까지 어디서부터 무한대부터, 그래서 전기장 이 DR 적분해 주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적분해 주고요. 이 DR 다음에 B부터 A까지
이걸 적분해주죠. 사실은 여기는 마이너스 A부터 제로까지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0이죠. 왜냐면 0부터 A까지는 전기장이 제로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네, 0부터 무한대까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자성분의 dr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부터 b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기 a부터 b까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잠깐만요.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여기는 입실론이 돼야죠. 파이 입실론 분의 dr. 그럼 이거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1에 b부터 무한대 빼기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분의 1에 a부터 b.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0 빼기 b분의 1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b분의 1 빼기 a분의 1 요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잠깐만요. 앞에서 q 어디 갔어? q 그래서 4파이분의 q를 빼주면은 요거는 b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은 더하기 붙었으면은 a부터 쓰면 되겠네요. 입실론 a분의 1 빼기 입실론 b분의 1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를 구하는데 이 그 편극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뭐 속박전화나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편극은 나중에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편극 밀도는 그러니까 편극은 어떻게 되냐면은 입실론 제로 사이 전기 곱하기 2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쓰게 되면은 그 내부니까 전기장 내부가 어디 있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결국은 입실론 제로 그 사이만 곱해주면 되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 사이 전기 그다음에 q 그다음에 r 이렇게 이제 편극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편극을 알면은 그 부피 전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면 전하 밀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피 전하 밀도는 P 마이너스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구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건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전스 A 벡터 이거는 어떻게 되면은 1 R 제곱의 라운드 R에 R 제곱의 AR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라운드 세타의 사인 세타 A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A 파이 라운드 파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 구좌표계에서는 좀 잘 아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R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R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의 라운드 R에 R 제곱이 들어오니까 이게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제로 이게 입실론이고요. 사이 전기 Q가 돼버리잖아요. 얘는 뭐냐면 R과 R이 없죠. 결국에 얘는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피 전하 밀도는 0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면 전하 밀도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면이 두 개가 있죠. 이 유전체는 바깥쪽 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면 같은 경우는 n이 r이 되는 거고, 안쪽 면 같은 경우는 n이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r은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r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그 p가 여기가 있으니까 또 그냥 4파이 입실론의 b 제곱에 입실론 제로에 사이 전기 q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4파이 a 입실론 빠졌네요. 입실론 a 제곱에 입실론 제로 사이 전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원래는 얘가 유전율이 아니라 만약에 금속공이다. 그러면 내부에 마이너스 q, 바깥쪽에 플러스 q가 대전돼야 되는데, 이 유전체가 있을 때는 완전하게 그렇게 대전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요만큼, 바깥쪽에 요만큼 이렇게 일부만 그 대전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형 유전체가 있는 이제 경계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경계감 문제를 도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서 전기장의 이 위에 수직한 성분, 이거 말고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전기장의 위 빼기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요런 우리가 그 경계 조건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유전체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쓸 것이 아니라 그 대체 전기장 D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D에 위에 D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우스 법칙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그 자유전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립한다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기장으로 바꿔주면 되죠. D는 그 보통은 이 선형 유전체의 경계면이라고 보면은 선형 유전체의 위쪽은 그 그냥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입실론 위에 전기장 위 빼기 입실론 아래 전기장 아래, 이것이 시그마 자유. 요게 바로 그 새로운 유전체가 있을 때의 경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포텐셜로, 그러니까 전위로 바꿔주게 되면은 입실론 위에 라운드 V 라운드 그 n으로 쓰죠. n 위 빼기 입실론 아래 라운드 V 라운드 n. 원래 이건 아래. 원래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경계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왜냐면은 전위 자체는 연속해야죠. 그래서 전위 위하고 전위 아래하고. 그래서 경계 조건은 요거 또는 이거. 그래서 얘하고 이거를 해도 되고 얘하고 요거를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은 요 문제인데, 요거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전기장이 이제로가 이렇게 있는 곳에 이 선형 유전체를 여기다가 놓았어요. 그랬을 때 이 공 속에 그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였거든요. 얘가 만약에 유전체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풀었던 거라면은, 유전체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체가 아니라 유전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이니까 경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의 아웃에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Z가 또는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제로, 이 Z가 무한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위쪽 걸 Z축으로 잡으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경계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V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이 제로 Z,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 제로 R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이게 앞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V는 그 박 L에 AL R의 L승 더하기 R의 L 더하기 L승 B의 L승에 P의 L 사인 세타라는 게 원래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V 인 R 세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L A L의 R의 L승 더하기 R의 L 더하기 L승에 B의 L의 P의 L의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의 일반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경계 조건은 뭐냐면, 경계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V 받기 뭐가 되면 마이너스 2 제로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R이 무한대가 갈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R이 라지보다 엄청 클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경계, 그 반지름 라지 R에서 그 우선 포텐셜이 연속이다. V 인, 하나는 영어로 쓰고 하나는 한글로 썼네. 또 한 가지는 그 이 전기장의 수직한 성분이 뭐냐면은 그 이 라디컬 반지름 아래서 그 이 전하, 그 유도된 전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이 유전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면은 이 아웃 2가 아니라 D였죠. 그래서 앞에 가서 볼까요? 요게 경계 조건 있잖아요. 또는 요거, 우리는 이제 포텐셜 구하니까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요게 오른쪽에 그 자유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놈이 가지고 있던 그 전화 밀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선형 유전체를 놓은 거지 얘가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로 자유가 0이니까 이거로부터 뭘 수 있으면 입실론, 밖에서는 입실론, 그러니까 유전체가 아니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는 라운드 V 라운드 R은 입실론 라운드 V 인 라운드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두 개 가시 같다. 그래서 이 경계 조건 요 세 개를 이용해 줄 겁니다.
사실은 물리는 이게 다죠. 여기에다가 그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이 내부에서 보면요. 내부에서 R이 제로가 갈 때 발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R 내부에서는 요 놈은 0이 돼 버립니다. 남은 거는 AL, RL, L승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 요거 V밖과 V인이 똑같다는 거, 뭐 간단한 것부터 사용을 해보죠. 첫 번째 V 아웃과 V 인이 똑같다. 언제 R이 R 부분에서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왼쪽에 V 인을 써주면요. L에 AL, R에 L승 PL 제타 요것이 여기 라지를 써야겠네. 예. 그 다음에 밖에서는 L에 AL에 RL승 더하기 L 더하기 1승에 BL승 PL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요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L이 그 1일 때 하고 그 다음에 L이 그 일반적일 A, L, R, L과 이거 하기 전에 저걸 하나 해야겠네. 잘못 여기서 이 바깥에서 이거를 먼저 요를 먼저 사용해 줍시다. 요거 R이 엄청 커졌을 때 마이너스 2제로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를 먼저 적용시켜 주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요거는 그 R이 엄청 커지면은 왼쪽의 요식은 무한대가 돼 버리잖아요. 오른쪽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AL에 그 R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L이 일값만 살아남는 거죠. 지금 뭐냐면 A1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제로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L에 R에 L 더하기 1승에 BL, PL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결국에는 얘가 두 번째 적용시켜 준 거네. 마이너스 2제로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L에 R에 L 더하기 1승 B에 L에 PL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우선 그 L이 그 1일 때 하고 L이 1이 아닐 때 하고를 차이를 줘야 돼요. 우선 L이 1일 때 L이 1이면은 그러면은 이 왼쪽에서는 A1 더하기 R 오른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없앤 겁니다. R 더하기 R 제곱분의 B1 요게 이제 두 개가 그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L이 1이 아니면 L이 1이 아니면은 L이 1이 아니면은 잠깐만 L이 1이 아니면은 여기는 왼쪽에 요거하고 두 개가 아까 요거하고가 두 개가 상쇄돼서 없애져야죠. 그래서 A, L, R의 L승이 R의 L 더하기 1승분의 BL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에 그 이제 좀 복잡한 경계 조건 요거를 이제 이용해 줄 겁니다. 요걸 이용해 주면 V 바깥 V 안 그 V 인을 둘 다 그 미분을 해서
R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럼 우선 왼쪽 식은 뭐가 되냐면은 입실론 제로에 V 박씨 요거잖아요. 요거를 R로 미분을 해주면은 L에 L승에 A, L에 R에 L 빼기 1승 그 다음에 빼기 L 더하기 1승 L 더하기 1승 R에 여기서 R이 라지알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R에 L 더하기 2승분의 B에 L 그 다음에 요거에 PL의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왼쪽 식이 되는 거고 오른쪽 식은 뭐가 되냐면은 입실론 곱하기 인 요거에 대한 미분이니까 L에 L에 A, L에 R에 L 빼기 1승 PL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만요. 이걸 빼먹었네. 왼쪽이 박. 이걸 쓸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2제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바뀌니까 입실론 제로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실론 제로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보내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그거는 우리가 그 유전상수였잖아요. 그냥 쓸게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L에 A L승 L R에 L 빼기 1 PL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제로 코사인 세타 빼기 L 합칠까요? R 더하기 R에 L 더하기 2승에 L 더하기 1에 BL에 PL 코사인 세타. 자, 요 양쪽 두 식을 보면은 우선 또 역시 L이 1이 아닐 때는 양쪽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곱하기 L A L 그다음에 R에 L 빼기 1승 요 놈이 마이너스 R에 L 더하기 2승분의 L 더하기 1에 BL 이거랑 똑같아야 되고 L이 1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L이 1이니까 A1 요것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2 제로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R 3승분의 2 B1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한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거와 요거를 구했습니다. 이거 구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거 해보면은 재밌게도 위에는 요거하고 상수가 없이 AL, BL로 만들어진 두 개식이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식이 아니면 똑같은 식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AL과 BL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식의 전입은 A1은 마이너스 그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을 입실론 상대 또는 유전상수
여러분들 책에서 있는 입술은 상대라고 쓸게요. 이거 유전상수입니다. 더하기 2분의 3 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와는 입실론 상대 더하기 2분의 입실론 상대 빼기 1 R 3승의 2 제로가 됩니다. 자, A1, B1 구하고 AL, BL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전기장 전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 안쪽만 한번 볼게요. 바깥쪽은 뭐 R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V 안이 여기서 A1만 살아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엡실론 상대 더하기 2분의 3 2 제로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에 V 밖은 어디 갔어? 마이너스 2 제로 R 코사인 세타 빼기 입실론 상대 더하기 2의 입실론 상대 빼기 1, 그 다음에 R 1일 때만이니까 제곱분의 R 3승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고, 이거 R 코사인트가 Z니까 그냥 Z에 대해서 해보면은 실론 상대 더하기 2분의 3 2 제로 K 방향. 근데 2 제로가 원래 K 방향이었으니까 그냥 여기다 벡터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죠. 이런 그 값이. 그래서 공 속에는 전기장이 유전체인데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도체라면은 내부가 완전히 지워져서 영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 얘는 그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그 지워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체인 경우는 구 속을 전기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얘는 완전히 지우지 못해서 요만큼의 크기가 뭐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체에서는 외부 전기장 때문에 이 속박전하가 밖에 형성이 되죠. 그것이 전기장을 지우는데 불완전하게 지우면서 요만큼이 살아남는다. 요거 좀 헷갈리죠. 요거 뒤에 조금 남고 문제도 남았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